가수 백지영은 그동안 수많은 히트곡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그녀의 결혼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진솔하고 강렬하다. 그녀는 2013년 9살 연하 배우 정석원과 결혼 후 때로는 행복과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굳건한 부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백지영은 최근 유튜브 채널 형수는 K윌에 출연해 결혼에 대한 소신과 남편 정석원에 대한 애정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영상에서 K윌이 결혼에 대한 다짐을 묻자 백지영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부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다. 난 너의 편이다. 널 절대 버리지 않겠다. 그녀는 이 서약을 결혼 후에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다고 밝혔다. 물론 부부로서 살아가는 동안 갈등이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다 때려치우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든 적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이라는 가능성은 단 0.1%도 염두에 둔 적이 없다. 백지영은 결혼을 단순히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이상의 성스러운 약속으로 여겼다. 연애 때는 밑바닥을 감출 수 있지만 결혼은 다르다. 밑바닥까지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반드시 생긴다. 결혼은 그런 걸 감당하고도 함께 가는 여정이다. 하지만 그녀는 동시에 결혼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이혼의 결정이라고도 말했다. 너무 힘들다면 이혼을 해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결정은 결혼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선택일 것이다. 백지영은 결혼을 전우애로 표현하며 남편 정석원과 자신은 힘든 시기에도 함께 싸워 이겨내는 팀 같은 존재라고 말했다. 백지영과 정석원의 결혼 생활은 세상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2018년 정석원의 마약 투약 혐의가 밝혀지면서 부부는 큰 위기를 겪었다. 정석원은 당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활동을 중단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백지영은 남편을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았다. 그녀는 결혼 초 자신이 다짐했던 약속처럼 가장 밑바닥을 보여준 순간에도 한 팀으로 남아 그를 지켰다. 결혼은 부모님과의 관계처럼 헤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부부는 전우애로 버텼다. 2017년 딸을 출산하며 백지영의 가정은 더 단단해졌다. 그녀는 K윌에게 결혼을 꼭 해보라며 강력히 추천했다. 아이까지 더해지면 세상에 더 바랄 게 없을 만큼 행복하다. 내가 결혼을 통해 배운 건 부부는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나면 더욱 단단해진다는 것이다. 정석원 또한 지난 4월 연극 나한테 시집 오지 않을래요? 로 복귀하며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했다. 백지영은 그런 남편을 응원하며 여전히 흔들림 없는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백지영의 이야기는 단순히 유명인의 결혼 생활을 넘어 현대인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묻는 메시지를 던진다. 누구나 사랑을 시작할 땐 행복을 꿈꾸지만 그 끝은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데 있음을 그녀는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백지영은 음악만큼이나 그녀의 인생으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영원한 디바로 남아있다. 한국 대중음악계를 대표하는 디바 백지영. 그녀의 이름을 들으면 떠오르는 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감성 그리고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다. 가수로서의 화려한 경력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경험한 굴곡과 이를 극복하며 보여준 그녀의 강인함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준다. 백지영은 1999년 댄스곡 선택으로 데뷔했다. 당시엔 강렬한 댄스 음악과 섹시한 이미지로 주목받았지만 진정한 전성기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다. 발라드곡 사랑한 해와 드라마 OST 잊지 말아요로 대중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그녀는 발라드의 여왕으로 자리잡았다. 특히 드라마 아이리스와 시크릿 가든 등 그녀의 OST는 드라마 자체보다 더 강렬한 여운을 남기며 사랑받았다. 이쯤 되면 백지영은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감성의 아이콘이었다. 노래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사람들이 눈물 짓고 그녀의 목소리에 삶의 추억을 담는 그런 가수였다. 하지만 백지영의 삶은 노래만큼이나 드라마틱했다. 2000년 초반 연예계의 큰 스캔들로 깊은 슬럼프를 겪었다. 당시 백지영은 무대에서 사라졌고 대중의 기억에서도 잊히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백지영은 그 힘든 시간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졌고 2006년 발라드곡 사랑 안해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사람들이 날 떠나도 난 내 노래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그녀의 말처럼 그녀는 자신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 이후 백지영은 발라드 장르의 대명사로 자리 잡으며 대중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 백지영의 인생에서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사랑이다. 2013년 그녀는 9살 연하의 배우 정석원과 결혼했다. 나이차와 인기의 격차를 뛰어넘은 이 커플은 많은 이들의 축복을 받았다. 하지만 결혼 생활 역시 순탄치만은 않았다. 2018년 정석원이 마약 투약 혐의로 논란에 휩싸였을 때
백지영은 굳건히 남편의 곁을 지켰다. 밑바닥까지 보여도 우리는 한 팀이다. 나는 남편의 전우다. 이런 백지영의 태도는 결혼이 단순한 사랑의 약속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 걸어가는 동반자임을 보여줬다. 그녀의 진심은 팬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두 사람은 다시 일어나 함께 가정을 꾸려가고 있다. 백지영을 이야기하면서 OST를 빼놓을 수 없다. 그녀가 부른 OST는 매번 드라마의 히트로 이어졌고 때로는 드라마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기도 했다. 잊지 말아요 아이리스. 그 여자 시크릿 가든. 오늘도 사랑의 굿닥터. 그녀의 목소리는 슬픈 멜로부터 감동적인 힐링까지 모든 감정을 담아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백지영의 OST는 단순히 드라마의 배경음악이 아니라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존재감을 발휘했다. 가수로서 진지한 이미지와 달리 백지영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의외의 반전 매력을 선보였다. 솔직한 입담과 유쾌한 성격 덕분에 그녀가 출연한 예능은 늘 화제가 되었다. 특히 해피투게더나 라디오스타에서 보여준 그녀의 털털한 모습은 대중들에게 큰 호감을 얻었다. 백지영은 여전히 음악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데뷔 25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노래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 또한 가수뿐 아니라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리고 한 명의 여성으로서 진솔하게 자신의 삶을 풀어놓으며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백지영의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서사시다. 노래와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온 그녀는 단순히 한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가 아니라 삶과 사랑의 의미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아티스트다. 음악을 통해, 삶을 통해 그녀는 말한다. 어떤 고난이 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힘이 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담긴 이름 백지영. 그녀는 노래와 인생 모두의 여왕이다. 백지영이 북한에서 공연했던 경험은 그녀의 커리어에서 가장 독특하고 긴장감 넘쳤던 순간으로 꼽힙니다. 특히 그녀가 불렀던 노래 총 맞은 것처럼과 관련된 뒷이야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공연 에피소드가 아니라 북한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의 긴장감과 독특한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백지영은 과거 북한 초청 행사에 참여하여 공연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대표곡 총 맞은 것처럼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곡이지만 당시 북한 측이 이 곡을 지정하여 부르게 했다는 점은 그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공연이 있던 시점은 북한 고위층 인사였던 장성택 처형 직후로 당시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백지영은 왜 하필 이 곡을 부르게 한 걸까? 라는 의문을 품었지만 북한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거절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회상했습니다. 총 맞은 것처럼의 가사와 곡의 분위기가 처형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는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안 하겠다고 말할 용기도 없었다는 그녀의 고백은 당시의 긴장된 분위기를 잘 보여줍니다. 공연은 비교적 무난히 진행되었지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연 중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공연장에 등장한 것입니다. 백지영은 이 순간을 떠올리며 당시의 긴박했던 분위기를 생생히 전했습니다. 김정은은 행사장에 도착하자마자 연예인들을 일렬로 세운 뒤 수행원들이 이들을 어디론가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자리에서 김정은과 그의 부인 리설주를 마주쳤습니다. 김정은은 백지영에게 공연 잘 봤다며 악수를 청했고 기념사진도 함께 찍었습니다. 백지영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고 회상하며 그때 모든 게 초현실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백지영은 공연 도중 예상치 못한 긴장감을 경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앞자리에 앉아있는 관객들에게 조금 뒤로 앉아달라고 요청하자 김정은이 그럼 나도 앉아야 된단 말이오? 라고 농담 섞인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의 장내는 한순간 얼어붙었지만 김정은 혼자 웃음을 터뜨리며 분위기가 어색하게 풀렸다고 합니다. 백지영은 이 상황을 묘사하며 모든 사람이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김정은이 혼자 웃으면서 장내를 조금은 풀어줬다며 당시의 긴장감을 전했습니다. 백지영은 북한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북한이라는 폐쇄적인 환경에서 내가 노래를 부르며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단순히 한 곡을 부르고 돌아왔을 뿐이지만 그 곡이 가지는 상징성과 그녀가 느꼈던 무거운 책임감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북한에서의 경험을 통해 음악이 가진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공연 당시에는 엄청난 긴장감 속에 있었지만 이후에는 자신이 가진 음악적 에너지를 더 긍정적으로 사용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공연 에피소드는
시간이 흐른 뒤 공개되면서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용기에 감탄했고 한편으로는 그곳에서의 긴장된 분위기를 이해하며 그녀에게 공감을 보냈습니다. 백지영은 이러한 반응에 대해 그 당시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백지영의 북한 공연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티스트가 자신의 음악으로 국경을 넘어 교류의 기회를 가졌던 사례이자 예술의 힘이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또한 그녀가 보여준 프로페셔널한 태도와 용기는 음악가로서의 그녀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 독특한 경험은 백지영의 경력에 새로운 페이지를 더했으며 대중에게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남아있습니다. 독한이라는 특수한 무대에서 그녀가 느꼈던 감정과 상황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으며 그녀의 용기와 프로페셔널리즘은 오랜 시간 기억될 것입니다.